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딩나라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CSS의 명시도까지 공부를 했었죠. 오늘은 이어서 상속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이란 부모 태그가 가지고 있는 CSS가 자식 태그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가 상속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디 태그에 특정 그 CSS 값을 주었을 경우에 그 바디 태그 안쪽에 있는 모든 자식 태그들, 자식 요소들이 그 부모 태그가 가지고 있는 그 CSS를 물려받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상속이라고 하는데, 기억하셔야 되는 게 모든 스타일이 상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서 글꼴은 상속이 되고요. 배경 그림은 상속되지 않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예를 들면 내가 바디 태그의 글꼴을 궁서체로 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궁서체로 했을 경우에는 그 바디 태그 안쪽에 포함된 모든 자식 태그들의 글씨도 전부 다 궁서체가 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상속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우리가 배경 그림을 바디에다가 줄 수 있었다고 해서 바디에다가 배경 그림을 주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예를 들면 어떤 그림을 바디 태그에다가 주게 되면 자식 태그에도 그 배경 그림이 만약에 반복이 된다고 하면 이 바깥쪽에 있는 노란색에 있는 것이 그림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면 그림이 바깥쪽에 한 번 더 나타나고 안쪽에 해당 그림이 또 나타나기 때문에 그림이 중복되는 듯한 느낌이 있겠죠. 예, 그래서 배경 그림 같은 경우에는 상속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모 태그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CSS가 그 자식 태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는 상속이라고 한다. 예, 그런 속성이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는 색상을 어떻게 지정하느냐를 좀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SS에서 색상을 지정하실 때는 크게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색상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16진수 값을 가지고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컴퓨터에서 나타내주는 그 색상은 이 세 가지, 레드, 그린, 블루라고 하는 세 가지의 색상을 섞어서 색깔을 만들어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레드라고 하는 색깔을 만약에 주겠다고 하면 가장 작은 값이 00이에요. 그래, 두 자리니까 00이고요. 가장 큰 값 16진수로 FF 두 자리를 사용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FF가 16진수로는 두 자리에서 가장 큰 값이 FF. 자, 예를 들어서 10진수라고 하면은 가장 큰 값이 99겠죠. 그런데 16진수는 16개의 숫자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걔는 9가 가장 큰 숫자가 아니라 9 다음에 10이 아니고 9 다음에 A입니다. 그래서 0, 1, 2, 3, 4, 5, 6, 7, 8, 9 A, B, C, D, E, F 해서 총 16개의 숫자를 가지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16진수인데, 그 16진수에서 가장 큰 값이 F인데 그 F 두 개를 가지고 하나의 색깔을 나타내주는 게 이제 헥사값으로 나타내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 레드, 그린, 블루를 각각 그 자리에 맞게 선언을 해서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16진수라는 걸 나타내주기 위해서 샵 쓰시고요. 자, 그 다음에 FF는 레드 색깔이 되는 거고요. 00은 그린에 해당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EF는 블루입니다. 그러면 레드를 굉장히 많이 섞는 거죠. 가장 많이 넣은 거고요. 그린을 하나도 섞지 않겠다는 뜻이고요. 자, 블루는 거의 F에 가깝죠. 굉장히 큰 값입니다. 그래서 이 큰 값 3개를 섞었는데 그 중에 레드하고 블루만 섞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물감으로 레드하고 블루를 섞으면 보라색깔 나오잖아요. 그래서 비슷합니다. 레드와 블루를 섞으면 보라색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형태의 보라색깔은 아니고 얘는 컴퓨터가 표현하는 색깔 중에 마젠타라고 하는 색깔이 있습니다. 약간 분홍 색깔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약간 진한 분홍 색깔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 마젠타 색깔이 레드와 블루를 섞은 색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샵 FF, 그 다음에 그린도 FF, 그 다음에 블루도 FF 줬다. 예를 들어서 FF, FF, FF로 줬다고 하면 세 가지의 색깔을 가장 크게, 가장 많이 준 거잖아요. 그럼 일반적으로 물감에서는 세 가지 색깔을 섞으면 점점 색깔이 어두워져서 검정색에 가까운 굉장히 탁한 색깔이 되는데,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레드, 그린, 블루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색깔을 섞으면 섞을수록 색깔이 밝아집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색깔을 전부 다 F 세 자리를 가지고 우리가 색깔을 만들게 되면 하얀색이 되고요. 만약에 0, 0, 0으로 해서 모든 걸 다 0값으로 처리하게 되면
모든 색깔을 다 넣지 않는 것인데 그거는 예, 검정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실 때 샵 쓰고 예, 자, 여기다 쓸까요? 자, 예, 샵 자, 쓰고 그 다음에 FF를 쓰시게 되면 예, 그 값이 예, 하얀 색깔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예, 지금 이제 쓰다가 말았습니다. 요거는 예, 없었던 걸로 할게요. 이렇게 없었던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16진수로 줄 수도 있는데 예, 10진수로도 줄 수 있어요. 10진수는 레드, 그린, 블루 색깔을 각각 10진수 0에서부터 255 범위 내에서 지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255 가장 큰 값이 왜 255냐면 이 255는 이 FF입니다. 이 FF를 10진수로 바꾸게 되면 255가 돼요.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섞어서 하나의 값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RGB 괄호 열고 레드, 그린, 블루를 각각 10진수로 주시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 코드 같은 경우에는 255니까 빨간 색깔은 가장 많이 들어갔죠? 그리고 그린하고 블루는 안 들어갔습니다. 색깔이. 자, 그러면 이렇게 표현된 색깔은 그냥 가장 표현할 수 있는 가장 빨간 색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색상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섞게 되면 255 곱하기 255 곱하기 255 이렇게 해서 가지수로 따지면 256가지가 곱해지는 거라서 표현할 수 있는 색깔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죠. 자,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이렇게 색깔을 섞어서 숫자로 섞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색상명을 가지고 처리하고 싶다 그럴 때에는 자, 예를 들어서 핑크나 마젠타나 사이엔 같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자, 색상명은 뭐 굉장히 많지는 않고요. 대략 한 147개 정도. 자, 예를 들면 뭐 핑크, 마젠타, 사이엔 말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 블루라든지 아니면 그린이라든지 블랙, 화이트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예, 그리고 뭐 라이트 그레이 같은 예, 그런 색상들을 우리는 예, 직접적으로 이렇게 단어를 통해서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자, CSS3에서 새롭게 도입된 방식 중에 하나가 색상하고 명도 채도를 가지고 나타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H가 의미하는 거는 색조라고 해서 색상입니다. 색상. 그 다음에 S는 Saturation이라고 해서 얼마나 선명한 색깔인가를 나타내는 게 이제 채도입니다. 그래서 이 채도는 퍼센테이지를 이용을 해서 예,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실 수 있겠고, 자, L은 이 lightness라고 해서 밝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도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채도, 명도를 통해서 우리가 색깔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HSL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CSS3에서 우리가 새로 도입된 거기 때문에 이 HSL 방식을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염두에 두시고 예, 사용을 하셔야 된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네, 자, CSS3에서 나온 그런 기능 중에 하나가 RGB 뒤에다가 A라고 하는 값을 줄 수가 있는데요. 이 A가 의미하는 건 알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알파라고 하는 거는 얼마나 색상이 투명한 색상인가 라는 걸 나타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그 셀로판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셀로판지가 예를 들어 붉은 색깔, 빨간 색깔이다 하더라도 걔는 투명한 색깔이 있기 때문에 그 색깔을 그 셀로판지를 특정하게 글씨가 있는 곳 위에 덮으면 글씨가 비쳐 보이잖아요. 이제 그런 개념이 이 알파 값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RGBA 그래서 125, 231, 120, 0.15라고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거는 레드, 그린, 블루가 되는 거고 마지막에 있는 0.15는 이 투명도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예, 그 불투명도죠. 불투명도라고 해서 0.15% 15니까 이제 15%라고 보시면 됩니다. 15%의 불투명도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슷하게 HSLA라고 하는 것도 끝에 똑같이 0에서부터 1 사이의 실수값을 이용을 해서 투명도를 지정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그거 외에도 예를 들면 RGBA 같은 경우에는 레드, 그린, 블루를 다 이미 주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알파 값을 주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그거 말고 오파서치라고 하는 값이 있어요. 근데 얘는 예, 똑같습니다. 이 알파를 오파서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를 0에서부터 1 사이의 실수값을 이용해서 역시 투명도를 지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컬러하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지정하는 방식이 이제 아까 사용했던 이 RGB나 요거 16진수를 가지고 하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자, 보시면 색상을 지정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컬러하고 백그라운드 컬러라고 있는데, 자, 컬러는 전경색이라고 해서 보통 이제 글씨 색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글씨 색깔을 빨간색, 그다음에 예를 들면 글씨의 배경 색깔, 글씨의 배경 색깔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뭐 통상은 음영 색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영 색깔을 우리가 주고자 할 때 쓰는 게 백그라운드 컬러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스타일하고 스타일, 슬러시 스타일 사이에 우리가 태그들을 쭉 이렇게 그 스타일들을 지정을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글자 색깔을 RGB로 이렇게 넣겠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자, 요거는 선택자니까 P라고 하는 태그를 선택해서 색상을 주겠다는 얘기고요. H2는 H2 태그를 찾아서 컬러를 16진수 이렇게 주겠다라는 의미고요. 자, div 태그를 찾아서 div 태그의 색상은 cyan으로 주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div-txt는 div라고 하는 태그 중에서 그 중에 id가 txt인 애를 찾아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줄 건데, 얘는 이러한 색상과 색상 명도 채도를 주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0.2라고 하는 알파 값을 줬죠. 이제 이렇게 줄 수 있겠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 H2라고 하는 애는 백그라운드 컬러를 블루로 주고, 그 다음에 오파서티 값을 줬네요. 오파서티 0.5를 주게 되면 50%의 투명도를 갖는 그런 그 색상을 지정을 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파서티를 주지 않게 되면 얘는 불투명한 색깔이 되겠죠. 그냥 완전히 파란 완전히 파란 색깔, 불투명한 완전히 파란 색깔이 만들어진다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컬러와 백그라운드 컬러를 줄 수 있고, 색상이 필요한 경우에 색상을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줄 수가 있다라는 거,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여기까지고요. 자, 지금 현재 폰트가 나왔는데 그건 조금 이따가 하고요. 자, 이제 실습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css2.html이라고 하는 문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별 내용은 없고요. 어떤 게 들어가 있냐면 document type 있고, 그 다음에 body 안에 자, 그냥 일반적인 문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윤동주의 시가 보이네요. 그 트루겐F의 언덕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자, 그래서 시가 쭉 들어가 있는데, 자, 시가 어디까지 들어갔냐면 여기까지네요. 시가 여기까지 들어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는 그냥 영문으로 되어 있는 걸 보려고 제가 만든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지금 한글 글씨체하고 영어 글씨체를 바꿔보려고 한번 이렇게 두 개를 넣은 것 뿐이에요. 자, 그리고 이 밑에는 팝송이 지금 현재 나와 있는데, 에드 시런이라고 하는 그 음악가, 가수죠. 그 가수의 퍼펙트라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그 노래 가사가 쭉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바디가 끝났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그 저장을 하시게 되면, 저장을 하시고 이제 실행을 시키게 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그냥 글씨만 쭈르륵 이렇게 들어가 있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자, 이거를 어느 정도 구조를 조금 빼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조를 조금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근데 구조를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려면 좀 저랑 같이 만들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구조를 만들어 놓은 코드를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구조만 만들어서 넣은 코드고요. 자, 내용물은 아까랑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부 다 이렇게 바꿔 놓을게요. 자, 그리고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아까 윤동주의 트루겐프라고 하는 시고요. 자, 그리고 이 시는 전체를 제가 메인이라고 하는 클래스로 감쌌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맨 아래에 바디 바로 위에 쪽이가 여기입니다. 이래서 이 부분이 전체를 우리가 클래스 메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 전체를 감쌌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다 랩핑 시킨 거죠. 전체 이렇게 다 감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시에 대한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H2라고 하는 클래스를 주었고요. 그 다음에 H2는 클래스 타이틀이라고 하는 애를 줬습니다. 자, 이 클래스는 특징이 같은 값을 가질 수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이제 보니까 이제 타이틀이라고 줬네요. 그러면 이 타이틀은 저 아래쪽에 있는 두 번째 노래에 대한 H2에 대한 클래스도 역시 타이틀이라고 똑같이 줬어요. 자, 이게 둘 다 제목이니까 두 개를 같은 그 스타일을 우리가 설정하기 위해서 같은 값을 줬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밑에 있는 perfect라고 하는 이 글자는 앞이랑 뒤쪽에 A 태그를 주어서 이 글자를 클릭했으면 에드시런이라고 하는 그 가수의 홈페이지에 이동할 수 있도록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저기 우리 그 트루겐F의 언덕이라고 하는 시는 이게 대학교 사이트거든요. 그래 대학교 사이트인데 그 안에 그 윤동주의 시가 소개된 그런 사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윤동주의 시가 들어가 있는 그 사이트에 가가지고 한번 링크를 걸어보도록 할 거란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윤동주 시인의 이름은 H3. 자, 그 다음에 한 문장을 제가 P로 감쌌고요. 자, 그 다음에 재밌는 건 얘는 하나는 포임이고요. 자, 클래스는 특징적인 게 얘는 두 개 이상의 그 클래스명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한글로 되어 있는 거는 코리안이라고 주었고요. 그 다음에 얘는 포임이니까 그냥 다 포임이라고 주고 포임 코리안 이렇게 다 똑같이 줬어요. 자, 그리고 P 태그 사이사이에 제가 BR 태그를 주어서 줄이 바뀌어지는 것처럼 보이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두 번째 거는 자, 똑같이 포임인데 이거는 원래는 시는 아니겠죠? 근데 시는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이름을 같은 이름으로 주고 자, 그 다음 거는 제가 잉글리시라고 주었어요. 자, 잉글리시라고 주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똑같이 얘는 잉글리시 포임의 잉글리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태그를 감싸서 자, 각각 한 문장이 끝날 때마다 자, BR 태그를 주어서 문장이 이렇게 나눠지도록 했습니다. 자, 그래서 쭉 이렇게 나눠지도록 해서 어디까지 갔냐면 이렇게 해서 끝났어요. 아까의 코드와는 무엇이 다르냐면 얘는 태그가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줄넘도 되어 있을 거고요. 줄도 나눠져 있을 거고, 자, 그 다음에 하이퍼링크 걸린 데는 이렇게 링크가 걸려 있는 이런 형태로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이 트루겐F의 언덕을 클릭하게 되면 대학교 사이트가 아니라 한국문화재단이네요. 문화재재단에 가셔가지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데이터가 링크가 되어 있고요. 자, 되돌아가서 자, 이번에는 퍼펙트라고 하는 이 단어를 클릭하게 되면 에드시런의 홈페이지로 이동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두 페이지로 링크 걸렸는데 지금 들어가 있는 이 코드는 그냥 일반 태그로만 만들어져 있고 클래스나 아이디 같은 걸로 설정된 게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기본 값으로만 딱 나오죠. 자, 이제부터는 여기에 우리는 무엇을 줄 거냐면 스타일을 좀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일을 입히기 위해서는 우리가 헤드하고 슬러시 헤드 사이에 스타일이라고 하는 태그를 가지고 주도록 할 거예요. 자, 스타일 이렇게 올려놓고요. 자, 그 다음에는 어떤 걸 할 거냐면 div 중에서 클래스 메인을 가지고 있으니까 전체가 되겠죠. 그 전체를 우리가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div 클래스, 자, 점은 클래스를 의미하는 거였죠. 그 다음 메인이라고 하는 선택자를 통해서 선택을 하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선택을 해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글씨체를 준다거나 뭐 그런 작업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택자를 통해서 우리가 그 다음에 해야 될 작업은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뭔가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CSS는 옵션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작업이 많기 때문에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 중에 몇 가지를 통해서 CSS가 이렇게 운영되는 것이구나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서요. 자, 그런 방식으로 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스타일 메인이라고 하는 걸 줬죠. 자, 스타일 메인을 줬고요. 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자, 얘한테 스타일 메인까지를 우리는 뭘 할 거냐면 폭을 좀 줄 거예요. 그래서 폭은 width라고 하는 값을 통해서 우리가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width, 폭을 지정을 할 건데요. 자, 폭을 지정할 때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 ch, cm, em, ex, in, mm, pc, pt 해가지고 여러 가지 단위들이 나오잖아요. 자, 그 중에 자, 이 폭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지정된 고정값을 갖도록 하고 싶다고 하면 뭐 픽셀 같은 값으로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단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이 폭을 얼마로 줄 거냐면 1200 픽셀 정도로 줄게요. 자, 그러면 폭을 1200 픽셀로 줄 거다라는 걸 알려주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의 속성 값에 대한 값 세팅이 끝났기 때문에 세미콜론으로 이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하이트.
하이트는 자, 우리는 이 내용이 들어간 전체를 그냥 자동으로 늘어나도록 할 거기 때문에 얘는 오토라고 하는 값을 줄 겁니다. 예, 당연히 우리가 하이트도 픽셀 값을 시켜서 고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 높이를 고정을 시켜버리게 되면 내용이 길어질 경우에 스크롤 내부적으로 이렇게 가려지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오토 값으로 해서 내용물이 충분히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예, 이렇게 값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트는 오토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 위드스하고 하이트 값은 인라인 태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인라인 태그는 적용되지 않고요. 예를 들면은 위드스나 하이트 같은 것을 주시려면 반드시 그 태그가 즉 여기 선택해준 이 선택자에 의해서 선택한 이 부분이 블럭 태그여야만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A라고 하는 태그가 인라인이긴 한데 나는 폭을 좀 주고 싶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 A라는 태그의 그 속성을 인라인에서 블럭으로 바꾸시던가 아니면 인라인에서 인라인 블럭이라고 하는 속성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위드스와 하이트를 지정을 해주셔야만 폭과 높이를 가질 수가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백그라운드 컬러를 한번 넣어볼게요. 자, 우리가 제가 색깔을 이렇게 참 이쁘게 막 고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아무 색깔이나 막 넣을 테니까요. 색깔은 좀 신경 쓰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이 보셔가지고 그냥 이 정도 이렇게 해서 색깔을 넣는 거구나. 뭐 이렇게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어떤 색깔 쓸 거냐면 저기 무슨 색깔일까요? 탄이라고 하는 색깔이 있습니다. 그래서 탄이라는 색깔을 내가 주고 싶어요. 그래서 자, 백그라운드 컬러를 탄이라고 주겠다고 하면 전체 영역이 1200 폭이잖아요. 폭이 1200인데 그 영역 부분이 탄이라고 하는 저 색깔로 배경이 입혀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여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지금 현재 영역 설정한 이 영역에서부터 저 끝까지의 영역이 1200 픽셀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높이는 내용물이 있는 곳 전체이기 때문에 얘가 내용물이 전체가 얼마가 되는지 우리가 폭을 이렇게 높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걔는 오토기 때문에 전체를 다 감싸는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폭하고 높이하고 백그라운드 컬러까지는 줬어요. 자, 그럼 이 다음에 우리가 뭘 하고 싶냐면 지금 조금 봤더니 여기가 글씨가 여기가 너무 이렇게 배경 색깔하고 글씨가 너무 들러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여백을 좀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글자와 이 테두리 사이에 지금 여기 테두리죠? 이 사이에 우리가 여백을 주고 싶다고 할 때에는 그 안쪽 여백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때 쓰는 거는 패딩이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쓰실 수 있습니다. 자, 패딩이라고 하는 값을 통해서 우리가 뭐 예를 들면 20픽셀 줄게요. 자, 20픽셀 주고요. 자, 그 다음에 놓고 봤더니 너무 왼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치우칠 때 우리가 가운데로 놓고 싶을 때는 마진이라고 하는 값을 통해서 지정을 해주는데요. 마진은 바깥쪽 영역을 마진이라고 하죠. 그래서 마진은 우리가 어떻게 주실 수가 있냐면 자, 0 주시고요. 그러면 마진이라고 하면은 상하 좌우 이렇게 왼쪽 오른쪽 위아래가 다 마진이 있겠죠. 그런데 이 마진을 주실 때는 어떻게 주시냐면 가장 위부터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윗부분이면 우리가 동서남북으로 따지면 북쪽이 되겠죠. 그래서 북쪽을 가장 먼저 주고 즉 시계 방향으로 하면 12시 방향을 먼저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한 칸 띄고 그 다음에 동쪽 방향 그러니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00 뭐 예를 들면 밑에 밑에 쪽은 예를 들면 뭐 20픽셀을 주겠다. 그다음 좌측은 50픽셀만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진이 div 메인에 대한 마진이 위에는 0, 그다음 오른쪽도 0, 그다음에 아래쪽은 20, 왼쪽은 50으로 주잖아요. 그러면 이게 위에서부터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주는데 자, 우리가 원하는 거는 마진을 주고 싶은 게 아니고요. 자, 이렇게 주고 싶어요. 자, 그러면 내가 값을 2개만 준 겁니다. 그러면 2개만 줬을 때는 얘가 어떻게 되냐면 위아래, 즉 북쪽하고 남쪽을 먼저 주고요. 그 다음에 오토면 좌우를 주게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0 오토라고 주실 경우에는 화면에 얘가 어떻게 보이냐면 전체 가운데로 정렬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특정하게 영역을 주고 마진을 0 오토를 주게 되면 이 전체 영역이 가운데로 가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 마진을 주실 때 얘가 가운데로 가게 하고 싶으시면 폭을 주셔야 돼요.
폭이 있어야지만 그 폭에 해당하는 것보다 더 큰 영역일 경우에 가운데로 보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폭을 주려면 반드시 얘는 인라인 태그면 안 되고 반드시 블럭 태그여야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요. 가운데 정렬을 하고 싶으면 얘는 폭이 있어야 되고요. 폭을 주고 싶으면 자, 이 속성 선택한 이 선택자는 블럭이거나 혹은 인라인 블럭 상태여야만 가능하다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습해서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가운데로 갔어요. 자, 그리고 자, 요 글씨가 자, 왼쪽에 있는 요 부분에 영역이 이렇게 여백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이 여백이 바로 자,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패딩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패딩을 우리가 20으로 줬고요. 마진 영어토를 통해서 가운데로 줬고 그 다음에 폭은 1200, 높이는 5토로 주었고요. 백그라운드 컬러를 탄이라고 하는 컬러를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제 폰트라고 하는 걸 통해서 글꼴이나 혹은 폰트의 크기, 굵기, 스타일을 조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폰트는 저작권 대상이죠. 그래서 뭐 다른 사람이 만든 폰트나 뭐 기존에 그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폰트를 여러분들이 함부로 가져다가 사용하시게 되면 이 저작권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제약 조건을 확인하셔서 사용을 하셔야 하고요. 만약에 우리가 저작권이 걸리지 않은 즉 여러분들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 컴퓨터의 글꼴로 여러분들 폰트를 적용한다고 하면 그 폰트는 사용자의 컴퓨터 즉 만든 내가 이렇게 보여지는 폰트가 아니고 사용자가 사용을 하게 될 거기 때문에 그 사용자 컴퓨터에 그 폰트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만 적용된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폰트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폰트 패밀리라고 하는 걸 통해서 글꼴, 그다음에 폰트 사이즈라고 하는 걸 통해서 폰트의 크기, 그 다음에 굵기, 굵기는 폰트 웨이트입니다. 그 다음에 폰트 스타일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노멀이냐 아니면 오벨리크라고 하는 게 있고요. 이탈릭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약간 누워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이게 기울인 꼴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영어일 경우에는 오빌리크하고 이탈릭하고 약간 차이점이 있지만 한국어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눕게 하면은 약간 기울임체를 하게 되면 그게 크게 차이가 없으니까요. 뭐 이렇게 어떤 게 오빌리크하고 이탈릭인지는 다음에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는 어떤 걸 쓸 거냐면 폰트 패밀리를 통해서 그 글꼴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습 코드로 가가지고 이번에 하려고 하는 거는 선택을 해야겠죠. 자, 선택을 하는데 우리 전체 노래랑 그다음 윤동주의 모든 시가 자, 같은 클래스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P 태그에 전부 다 포임이거든요. 그래서 포임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영어에도 지금 포임인데요. 그런데 이제 다른 점이 있다면 다 P 태그지만 그러니까 영어 노래는 그러니까 잉글리시라고 하는 클래스를 하나 더 갖고 있고 그 윤동주의 시는 코리안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하나 더 갖고 있다라는 거는 좀 다르죠. 자, 그래서 우리는 공통적으로 모든 그 P 태그에 들어있는 클래스 중에서 포임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애들에는 폰트 패밀리라고를 통해서 우리가 글씨체를 주고 싶어요. 그래서 폰트 패밀리를 주겠습니다. 자, 폰트 패밀리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시게 되면 패밀리 종류들이 쭉 나오는데 이 패밀리 종류들이 글씨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저는 어떤 걸 써볼 거냐면 그 밑에 여기 이미 이렇게 추천되어 있는 몇 가지가 보이죠? 그래서 추천되어 있는 것들 중에 하나를 골라가지고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굉장히 많이 뜨죠? 자, 지금 보면 이 대부분 다 이렇게 산스라는 말이 붙어 있는 그런 글자들이네요. 자, 루치다, 뭐 산스, 뭐 이런 나오는데요. 이것들이 대부분 글꼴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글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글꼴들은 뭔가 되게 많은데 이게 뭐냐면 자, 영어 중에서입니다. 이 글씨체가 있으면 이 글씨체를 적용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 사용자의 컴퓨터에 이 글꼴이 있으면 이 글꼴을 적용을 시키고 만약에 이 글꼴이 없으면 그 이 순위로 그 다음 글꼴 얘를 선택해서 적용을 하면 되겠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만약에 이 두 개의 글꼴이 없으면 세 번째 글꼴, 네 번째 글꼴 해서 글꼴들을 쭉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이거저거 다 없으면 마지막으로 산스 쉐리프라고 하는 거를 사용해서
예, 그 글꼴을 나타내라는 얘기인데 이 산스 셰리프는 기본적으로 모든 컴퓨터에 다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 마지막으로 얘도 안 되고 쟤도 안 되고 쟤도 안 되면 마지막으로 얘를 써라 뭐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또 다른 점이 있는데요. 자, 지금 보면 이 글씨체하고 이 글씨체는 따옴표가 들어가 있지 않은데 얘네들은 따옴표가 있잖아요.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 보시다시피 얘네들은 그 띄어쓰기가 있어요. 그래서 띄어쓰기가 들어가 있는 글씨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묶어 주셔야 한다라는 거, 예, 그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대로 그냥 그대로 쓸 게 아니고요. 이거 좀 골라볼게요. 네, 바꾸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글꼴이 뭐 몇 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자, 폰트 패밀리 중에 저는 콘솔라라고 하는 글씨체가 있어요. 자, 이 글씨체를 1차적으로 이제 먼저 적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만약 콘솔라스라고 하는 글씨체가 없으면 그 다음 대안으로 뭐 이런 글씨체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이 글씨체를 쓸 거다. 그리고 이 글씨체를 쓰고요.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콘솔라라고 하는 글씨체는 영문 글씨를 위한 글씨체지 한글을 위한 글씨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영문 글씨꼴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한글 글꼴에도 뭔가 적용시키고 싶다고 하실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한글 글꼴을 추가를 시켜주시면 돼요.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 중에서 뭐 글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맑은 고딕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다 맑은 고딕을 쓰셔도 되고요. 지금은 이제 보다 확실하게 이게 글꼴이 바뀌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니까 저희는 궁서체라고 하는 글씨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궁서체라고 해서 제가 썼고요. 자, 그리고 저장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보이는 이거는 아직 적용되기 전 화면입니다. 적용 시켜볼게요. 자,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자, 여기 모든 태그들 중에서 자, P의 클래스가 예, 그 포임이라고 되어 있는 애들의 글꼴들이 전부 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다 이렇게 한글 글씨체는 궁서체로 바뀌고요. 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보셨나요? 자, 얘는 글씨체가 영문 글씨가 조금 바뀌었는데 이게 콘솔라라고 하는 글씨체입니다. 그래서 영문 글씨체는 콘솔라라는 글씨체가 이미 예, 적용이 그러니까 있어요. 모든 컴퓨터에 다 있기 때문에 예, 걔네들은 콘솔라로 일단 하고요. 그 다음 얘네들은 전부 다 영문 글씨체라서 얘는 적용이 안 되고 한글은 궁서체로 적용이 됐습니다. 자, 궁서체를 바꿔볼게요. 자, 맑은 고딕으로 해볼까요? 보통은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 글씨체를 쓰시면 되는데 뭐 굳이 한번 바꾸고 싶다면 뭐 이렇게 바꾸실 수도 있고요. 자, 그 나중에 가서 보시면 웹폰트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웹폰트라고 하는 걸 쓰셔도 됩니다. 자, 콘솔라는 누구나 다 있는 거지만 예, 그래서 아까 봤지만 이거 한번 지워볼게요. 자, 이런 글씨체를 한번 써보고 싶은 거예요. 이제 이런 글씨체가 만약에 없으면 이거, 그것도 없으면 이거 이렇게 순서대로 적용이 될 거예요. 자, 바뀌어지는 모습을 봐야 되니까요. 자, 브라우저를 열어서 여기서 그냥 바로 새로 고침을 하겠습니다. 자, 한글 글씨체는 바뀌는 거 금방 보이니까요. 아래쪽에 있는 글씨를 위주로 보겠습니다. 자, 요 글씨는 지금 이게 그 콘솔라라는 글씨체거든요. 자, 그럼 F5키를 눌러서 바뀌는 거 한번 해보세요. 자, 그래서 엔터. 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게 아까 말했던 그 글씨체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이 글씨체가 바로 예, 그 맑은 고딕이라고 하는 글씨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맑은 고딕으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 보신 것처럼 우리는 글씨체가 여기에 적용되고 여기에는 적용됐잖아요. 그런데 그 뭐 제목 부분에는 전혀 글씨체가 적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전체 글씨체에 대해서 다 적용을 하고 싶다고 할 경우에는 이 p 태그 p.poem이라고 하는 거를 바디 태그로 바꿔주시면 돼요. 자, 바디. 그러면 바디 태그는 전체 태그를 감싸는 태그이기 때문에 모든 태그의 그 가장 상위, 최상위 태그가 되겠죠? 자, 상위 태그고 그 상위 태그인 바디 태그에다가 자, 제가 이렇게 그 태그를 입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체 글꼴이 이런 글꼴로 적용이 된다라는 거고요. 자, 지금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문서를 쭉 읽어 나갈 때 바디부터 읽어 나가기 시작하죠. 바디, div, 그 다음 h2.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좌에서 우로 읽어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타일을 입히실 때에도 그 먼저 보이는 태그들이죠. 그 먼저 보이는 바디 태그를 위로 올려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렇게 읽어 내려가는 순서랑 맞게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순서를 바꿨습니다. 바디 태그. 자, 그러면 바디 태그에 있는 글씨체를 제가 이런 글씨체로 바꿨어요. 아까 콘솔라라는 글씨체 다시 한번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입력을 해놓고 나면
바디에 콘솔라라는 글씨체가 입혀지기 때문에 자, 이 글씨체는 상속이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면 전체 글씨체가 영문 글씨체는 콘솔라라는 글씨체가 적용이 될 거고 한글은 맑은 고딕이라고 하는 글씨체가 적용이 될 겁니다. 자, 바뀌는 걸 한번 좀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바뀌는 거 보이시죠? 지금 전체적으로 바뀌었고 글꼴도 바뀌었고 위아래에 있는 제목까지 전부 다 바뀌었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해볼까요? 자, 이번에 우리가 바꾸고 싶은 거는 그 마우스를 올렸을 때 백그라운드 컬러를 넣고 싶은 거예요. 자, 어디냐면 이렇게 A 태그가 걸려있는 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글씨를 좀 우리가 바꾸고 싶은데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거는 하이퍼링크 걸린 데에는 기본적으로 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밑줄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밑줄부터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 태그하고 콤마 A 콜론 그냥 A 태그라고만 할까요? 자, A 태그에는 자, 우리가 어떤 걸 할 거냐면 밑줄을 없애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밑줄을 우리는 텍스트 데코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텍스트 데코레이션을 자, 기본적으로 얘는 밑줄이 그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밑줄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언더라인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없애고 싶어서 이제 none이라고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텍스트 데코레이션이 없어지면 나쁜 점이 뭐냐면 밑줄이 없어지니까 이게 링크가 걸렸는지 알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이번에는 링크를 올렸을 때 색깔을 바꾸도록 한번 해볼게요. 자, A 태그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마우스가 올려지는, 그러니까 마우스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그 태그 위에 올려지거나 혹은 그 A 태그를 내가 액티브에서 누르는 바로 그 동작을 할 때 그 상태가 액티브입니다. 자, 그 다음에 A 콜론 비지티드 한 번이라도 갔다 온 적이 있으면 되겠죠. 방문한 기록이 히스토리가 남겨져 있다고 한다면 걔의 폰트 웨이트. 자, 아까 보셨죠? 이제 폰트 웨이트는 굵기를 말하는 건데요. 자, 굵기를 우리가 뭐 몇 픽셀로 하겠다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자, 굵게 하겠다 그러면 볼드고요. 조금 더 굵게 하겠다가 보더입니다. 볼더. 그래서 볼더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백그라운드 컬러를 또 줘볼게요. 자, 콜론 주시고 자, 이번에는 값으로 한번 줘볼까요? 자, 샵 해주고요. 자, 샵 하고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색깔인지 모르겠으나 자, EF90 뭐 예를 들면 컬러를 뭐 67 주겠다. 뭐 색깔이 이런 색깔이네요. 탄이랑 약간 색깔이 비슷하죠? 조금 더 굵게 줘볼까요? 이렇게 자, 주고요. 자, 그 다음에 글씨 색깔은 블랙으로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여기까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실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엔터를 쳐서 보시면 검정색으로 됐고요. 마우스를 올리게 되면 이렇게 색깔이 바뀌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퍼펙트도 이렇게 바뀌죠, 글씨체가.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됐고요. 저 계속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폰트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적용을 시켜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볼 내용은 텍스트에 관련된 내용인데 폰트나 텍스트나 약간 비슷한 느낌은 있죠. 자, 이 텍스트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건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텍스트 얼라인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버티컬 얼라인, 텍스트 데코레이션, 텍스트 트랜스폼, 라인 하이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평 정렬, 수직 정렬, 그 다음에 텍스트 데코레이션은 폰트 장식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우리는 A 태그를 가지고 A 태그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언더라인을 없애는 그런 기능을 통해서 텍스트 데코레이션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 데코레이션이나 라인 하이트 이런 것들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우리가 워드의 기능에 있는 그런 워드를 사용하시게 되면 그 안에 있는 기능들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CSS에서 제공해주는 그런 기능들은 기본적으로 그 워드에서 제공되는 그런 그 타이포그래프라고 하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해준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텍스트 얼라인은 수평 정렬이고요. 레프트, 라이트, 센터, 그 다음에 justify라고 해서 네 가지가 있는데 이 수평 정렬은 말 그대로 글자가
현재 위치에서 왼쪽으로 이동하게 할 거냐, 오른쪽 정렬을 할 거냐, 아니면 가운데 정렬을 할 거냐를 결정해주는 그런 기능이고요. 자, 버티컬 얼라인은 수직 정렬이라고 해서 그 위아래에 어느 위치에 어느 곳에 위치하도록 할 것이냐를 결정해주는 게 수직 정렬입니다. 자, 근데 주의하셔야 될 게 있는데 이 수직 정렬을 공부하실 때 사람들이 보통 그 div나 p 태그 같은 이런 태그 안에 글씨를 써 놓게 되면, 자, 일단 div는 굉장히 큰 폰트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div라고 하는 태그에 폭을 내가 일정하게 좀 좁게 주고, 그 다음에 높이도 우리 아까 주었던 것처럼 이렇게 어떤 사이즈를 주고서 우리가 만약에 그 div 태그를 설정을 하고 글씨를 그 내부에 쓰시게 되면 그 글씨가 위쪽 상단에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위쪽 상단에 나타나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보통 이 글씨를, 자, 좌측 상단에 나타나는 이 글씨를 가운데다 놓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다 놓고 싶으면 이 수평 정렬을 하게 되고, 자, 만약에 이 글씨를 내가 이 안에 쪽에, 이 div 태그 안쪽에서 수직 정렬을 통해서 이렇게 가운데다 놓고 싶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버티컬 얼라인을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주의하셔야 될 것은 이 버티컬 얼라인은 div나 p 태그 내부의 글자를 수직 정렬하는 것이 아니고 테이블 안에 있는 글자를 수직 정렬할 때 사용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 이게 div나 p 태그 안에서 수직 정렬을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는 이 버티컬 얼라인으로 하는 게 아니라 폰트 이 패딩 값 같은 거를 조절을 해서 수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버티컬 얼라인 그러면 가장 많이 쓰는 게 탑, 그러니까 위쪽이겠죠. 그 다음에 미들, 중간, 바툼은 이 아래쪽에다 정렬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텍스트 데코레이션은 이미 아시다시피 그 밑줄이 그려져 있는 것을 밑줄을 없앤다거나 아니면 밑줄이 없는 것을 밑줄을 넣는다거나, 자, 오버라인이면 글씨가 있을 때 글씨의 위쪽에 오버라인이라서 위에 이렇게 선을 그려주는 게 오버라인이고요. 자, 라인 스루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취소선처럼 나타나는 게 라인 스루입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니까 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트랜스폼은 한글하고는 좀 별 상관이 없고요. 이건 영문에 주로 이제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글씨가 있을 때 영문 글씨가 있을 때 그 글씨를 전부 어퍼케이스, 즉 전부 다 대문자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전부 다 소문자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캐피털라이즈라고 되어 있는 거는 첫 글자만 대문자로 쓰고 나머지는 이렇게 다 소문자로 쓰는 게 이제 캐피털라이즈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코리아면 첫 번째 글자만 대문자고 나머지 글자는 소문자로 쓰는 이게 캐피털라이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라인 하이트 같은 경우에는 줄과 줄 사이의 간격입니다. 그래서 노말이면 뭐 원래 그 가지고 있는 값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수치나 어떤 특정 단위를 붙인 수치나 아니면 퍼센트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줄 간격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이 지금 배운 이 텍스트나 혹은 그 폰트가 글자체 혹은 이렇게 워드에서 제공되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제공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만든 그 코드를 텍스트에 얼라인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텍스트 얼라인을 이용을 해서 수평 정렬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를 실행시켜서 보시게 되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트루겐F 언덕, 그 다음에 퍼펙트인데 이건 지금 이미 결정이 되어 있어요. 설정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트루겐F 언덕이나 퍼펙트라고 하는 이 제목이 가운데로 간 이유는, 자, 지금 보시는 H3라고 하는 이 글자 H3 나오고 H2를 찾아서 텍스트 얼라인 값을 수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H3라고 하면 우리 그 시인의 이름과 뭐 노래 그 가수의 이름이었죠. 그래서 그 가수의 이름을 텍스트 얼라인 라이트로 주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가서 정렬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타이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찾아야 되는데, 자, 어떻게 찾으셔야 되냐면, 자, H2라고 하는 태그를 찾고 그 안에 클래스 타이틀을 찾아서 텍스트 얼라인을 중간에 넣고 싶다 그러면 센터, 혹은 왼쪽에 넣고 싶다 그러면
뭐 레프트, 그 다음에 오른쪽에 놓고 싶다 그러면 라이트를 주시면 되죠. 자, 센터라고 주시게 되면 당연히 센터라고 되어 있겠고요. 저희는 한번 다시 이제 라이트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라이트라고 주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오프닝 브라우저를 통해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서 정렬이 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을까요? 네, 오른쪽에 있었던 거를 센터로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정렬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이제 가운데로, 자, 본인 이 제목이 속한 영역의 가운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 트루겐F의 언덕이라고 하는 이 글자는 어디에 속해 있냐면 이 div 클래스 메인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div 클래스 메인이 지금 폭이 1200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러면 이 1200 안에서 자, 왼쪽 오른쪽 가운데 정렬이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